자, 사랑하는 청취자여. 나는 30년 넘게 상담을 해왔고 이제 너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어떤 것을 고백하려고 한다. 남자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임상적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 후 그들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밝힐 것은 우리에게 그 후에 대해 팔아온 그 낭만적인 신화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아니, 그것은 할리우드가 너에게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친한 친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신경과학은 남성의 친밀함에 대한 너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폭로에 들어가기 전에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아래 댓글에 써줘. 너는 한 번이라도 도대체 남자가 섹스 직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분명 그렇다고 장담한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에게 준 답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도 장담한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여자들이 자주 품는 위험한 환상을 해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자들이 친밀감 후에 거기 누워 마치 우리가 싸구려 텔레노벨라의 여주인공인 듯 우리를 생각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그 사람인지 혹은 그들이 깊은 영적 연결을 느끼는지에 대해 제발 이것은 우리 여성적 투사의 볼륨을 최대로 높인 것이다. 남성의 뇌는 이런 성교 후 순간에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너를 상처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알고 있니? 남성의 뇌에서 오르가즘 직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의 프로락틴 수치가 정상치의 5배까지 치솟는다. 프로락틴은 깊은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다. 마치 크리스마스 만찬 후에 단지 소파에 눕고 싶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잠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멀어진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화학이다. 하지만 이제 흥미로워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의 핵심에 직격한다. 그의 몸이 이완되는 동안 그의 잠재의식은 매혹적인 일을 한다. 그것은 자동으로 이 경험이 내가 정서적 가치 표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는지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거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나는 패트리샤를 기억한다. 48살 환자였는데 그녀의 파트너가 6개월 교제 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내 진료실에 왔다. 처음 함께한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선생님, 나는 그 밤 이후 우리가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는 내게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는 차갑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것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 남자들은 친밀함을 우리처럼 낭만적인 사랑의 경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들의 파충류 뇌, 생존을 담당하는 그 원시적인 부분은 무의식적인 평가를 한다. 이 여자가 내게 도전인가? 아니면 이미 정복했는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나는 이 사고방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뿐이다. 그래서 네가 그 안에서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 온다. 만약 남자가 너를 너무 쉽게 얻었다고 느낀다면 그의 무의식적인 관심은 떨어질 수 있다. 네가 덜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화적 프로그램이 그로 하여금 노력이 필요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공평하고 원시적이지만 실제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내가 너에게 어렵게 구하라고 말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멈춰라.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열쇠는 내 가치가 네가 언제 친밀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전에도, 중에도, 특히 후에도.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섹스 후에 너는 필요가 아니라 정서적 완전함을 보여야 한다. 네가 즉시 확인을 구하거나 너에게 어땠어? 라고 묻거나 매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면 그의 뇌의 원시적인 부분에서 경보가 울린다. 그것은 정서적 의존으로 해석된다. 나는 다른 환자 마리솔에 대해 말해주겠다. 그녀는 내가 설명한 것을 실천했을 때 자신의 사랑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다. 친밀함 후에 그녀는 사랑의 맹세를 기다리며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이상해요, 선생님. 몇 주 후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내가 그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멈춘 이후 그는 훨씬 더 다정하고 사려 깊어졌어요. 왜 효과가 있었을까? 그녀가 남성의 뇌가 깊이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서적 자율성. 여자가 친밀함 후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꾸지 않고 매달리거나 의존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존중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여자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여기 있다. 왜냐하면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주의하라. 정서적 자율성을 냉정함과 혼동하지 마라.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자율적인 여자는 사랑스럽고 존재감 있고 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존적이지는 않다. 그녀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으며 그것에 매달려 그것이 자신의 가치의 증거인 양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몇몇 여성만 이해하는 것이 있다. 남자들도 친밀한 경험을 정서적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지연되어 있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즉시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동안 그들은 그 감정이 그들 안에서 무르익도록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친밀함 후 첫 몇 시간 동안 그들의 뇌는 문자 그대로 생리학적 회복 모드에 있다. 흥분 동안 극도로 높았던 도파민 수치가 지금 급격히 떨어진다. 이것은 종종 단기적인 공허감이나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신경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친밀함 후 약 12에서 24시간이 지나면 남성의 뇌는 실제로 생겨난 감정과 연결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그는 그 경험을 사실상 가장 깊이 있게 겪는다. 그래서 너는 종종 그가 다음날 더 다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더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러나 이 감정적 과정이 긍정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네가 경험 직후에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사랑의 고백이나 필요의 몸짓이 아니라 너 자신의 가치와 내적 충만함의 표현이다. 내가 너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인지적 연습을 주겠다.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라. 나는 정말로 그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자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확인, 정서적 친밀감, 혹은 내 가치의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가? 내 대답에 해결되지 않은 필요가 포함되어 있다면 멈춰라. 섹스는 결코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카르멘을 기억한다. 52세였는데 모든 남자들이 섹스 후 그녀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 세션 동안 우리는 카르멘이 섹스를 빠른 정서적 친밀감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내적으로 남자의 관심을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만큼 자신이 충분히 흥미롭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패턴은 이랬다. 빠른 섹스, 정서적 매달림, 엘취럴, 남자의 도망.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사랑 생활을 바꾼 어떤 것을 가르쳤다. 카르멘, 네가 필요해서 사랑한다면 필요를 발산한다. 네가 진정한 갈망과 내적 충만함에서 사랑한다면 가치를 발산한다. 그녀가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는 동기가 진짜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친밀함을 미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은 절박한 연결 찾기가 아니었다. 이제 남성의 머릿속에서 그 후 몇 시간 동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생리학적 회복을 넘어 이 경험이 그를 당신에게 더 가깝게 만들지 혹은 멀어지게 할지를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침대에서의 퍼포먼스보다 당신의 태도에 더 달려 있습니다. 남자들은 친밀한 만남 후 무의식적으로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첫째, 당신이 섹스 후에도 본질을 유지하는가? 만약 이전에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충만했는데 그 후에 의존적이거나 달라진다면 그의 내면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둘째, 섹스를 감정적 화폐로 사용하지 않는가? 즉, 그가 이제 자동적으로 사랑, 헌신 또는 새로운 관계에 역동성을 빚지고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적 중심을 유지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행복, 만족감, 자존감이 그가 섹스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잠들면 괜찮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계속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경과 소성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번 친밀함 이후 균형을 유지할 때 자율성의 신경 네트워크는 강화되고 감정적 의존의 네트워크는 약화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남자들은 당신과 친밀해진 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을까요? 그 답은 내가 비범함의 표시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여성이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비밀, 자율성, 가치를 지킬 때 그녀는 남성의 머릿속에 매우 강력한 감정적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남성의 뇌는 신체적 쾌락과 감정적 도전을 연결하는 경험을 생생히 저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섹스 후에 대부분의 여성처럼 행동하지 않고, 즉 예측 가능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미스터리와 독립성의 흔적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긍정적인 일회성이 됩니다. 이 일회성은 신경과학에서 우리가 강화된 기억, 공고화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뇌는 당신과의 경험을 특별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지적인 사랑을 위한 응용 신경과학입니다. 내가 상담했던 사랑에서 가장 성공적인 환자 중 한 명인 로사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섹스 후에 그에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 매혹적인 여자로 남는 것이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섹스 후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로사는 깊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감정적 일관성은 최음제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여기서 조작이나 가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감정적 자율성입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조작적인 여성은 쿨한 척하지만 자율적인 여성은 실제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밀함 이후에 어떻게 이 자율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침실 밖에서 자존감을 강화함으로써 만약 당신의 가치가 남성의 인정에 달려 있다면
섹스 후에는 항상 부족함에서 비롯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둘째, 그 어떤 남자,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당신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흥미로운 삶을 구축함으로써. 셋째,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사랑, 헌신, 인정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쾌락 그 자체를 위해 친밀함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수한 욕망과 자신의 즐거움에서 사랑할 때 당신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내가 상담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 당신이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식사 후 손님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거나 할인을 제공하거나 그가 즐겼는지 계속 묻는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당신이 자신의 품질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경험 이후에도 단순히 자신감으로 가득 찬 동일한 고품질의 장소로 남는다면 손님은 스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 후에도 동일하게 가치 있고 흥미롭고 자율적인 여성으로 남는다면, 확인을 구하거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열망에서. 그리고 이제 종종 혼란을 일으키는 한 가지, 감정적 가용성과 필요성의 차이입니다. 섹스 후에 필요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반대 극단으로 치우쳐 차갑거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것도 길이 아닙니다. 열쇠는 집착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고 가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을 나눈 후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은 다정할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다면. 그러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둘 사이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욕구에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애정은 버림받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적 충만함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늘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랑은 가치를 잃는 사랑이다. 만약 당신의 태도가 친밀함 후에 제발 계속 나를 사랑해줘 라고 외친다면 잘못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당신의 태도가 이것을 당신과 나누어 정말 아름다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든 아니든 멋진 여성으로 남는다 라고 말한다면 존경과 지속성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성 심리에는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잃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존재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그들의 원초적인 뇌는 그것을 높은 가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동시에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느껴야 합니다. 단지 절망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말고.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입니다. 선택은 자유와 내적 힘을 의미합니다. 필요는 의존과 감정적 공허를 의미합니다. 나는 알레한드레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녀는 이 차이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사랑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다. 수년간 남자들이 친밀함 이후 물러나던 실패한 관계들 끝에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다음번에 친밀한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그 순간에 집착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 경험을 즐겼고 그 후 완전히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정말 놀라웠어요, 박사님. 그녀는 나중에 내게 말했다. 처음으로 남자가 섹스 후에 거리를 두는 대신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 절박한 에너지가 그들을 이전에 도망가게 했다는 것을. 알레한드라는 진정한 정서적 자율성의 힘을 발견했다. 하지만 친밀함 이후 처음 24시간 동안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의 두뇌는 내가 정서적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다. 그 경험을 범주에 따라 분류한다. 단지 섹스였는가? 특별한 연결이었는가? 진짜처럼 느껴졌는가? 아니면 강요된 것처럼 느껴졌는가? 여자가 이후 변했는가? 아니면 그대로였는가? 이 무의식적인 기록 과정 동안 필요함의 징후, 극적인 성격 변화, 절박한 확신 추구는 모두 경고 신호로 저장된다. 그러나 네가 본질, 독립성, 개인적 가치를 지키면 그것은 그의 잠재의식 속에 소중하고 반복할 만한 경험으로 분류된다. 이 정서적 기록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친밀함 이후에 그 중요한 시간들에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몬니카를 기억한다. 그녀는 완전히 좌절한 채 내 진료실에 왔다. 그녀의 관계는 항상 훌륭하게 시작되었지만 섹스 후에는 모든 것이 식었다. 우리가 그녀의 친밀함 이후에 패턴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그녀가 즉시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독립적에서 집착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에서 불안한 사람으로, 흥미로운 사람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나는 그녀에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을 제안했다. 사랑을 나눈 후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여전히 그가 사랑에 빠진 여자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까? 이 질문은 그녀가 큰 취약성의 순간에도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지키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남자들은 친밀함을 우리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섹스는 즉시 감정적이지 않더라도 매우 강렬하고 육체적일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무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감정을 다르게, 그리고 다른 속도로 처리할 뿐이다. 그 이후 첫 몇 시간 동안 많은 남자들은 내가 통합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다. 그들의 두뇌는 육체적 경험을 처리하고 호르몬 수치는 새롭게 조정되며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금 일어난 일의 정서적 질을 동시에 평가한다. 만약 그들이 이 통합 단계에서 내 행동에 극적인 변화를 발견한다면 섹스가 너를 바꾸었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다른 기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본능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내 가치는 섹스 후에 변해서는 안 된다. 네가 섹스 전에 소중했다면 이후에도 똑같이 소중하다. 섹스는 너를 확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히 너의 여성으로서의 충만함의 또 다른 표현이어야 한다. 이제 다소 논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진실인 말을 하겠다. 남자들은 친밀함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여자에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나는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삶에 들어오기 전 이미 네가 되었던 그 완전하고 흥미로운 여자로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의 두뇌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섹스 후에 너를 얻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자극이 없으며 네가 예측 가능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무의식적인 관심은 줄어든다. 그러나 네가 신비로움, 독립성,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킨다면 너는 그에게 계속해서 다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토로 남는다. 이것은 차갑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율적이 되라는 뜻이다. 그것은 네 행복, 내 프로젝트, 내 친구들, 그리고 내 꿈이 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가 네가 그 없이도 완전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를 선택할 때 강력하고 지속적인 끌림이 생긴다. 쾌락과 보상의 호르몬인 도파민은 보장된 보상보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서 더 강하게 분비된다. 만약 네가 섹스 후에 보장된 보상이 된다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필요로 하고 항상 그의 확신을 찾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대한 도파민 수치는 떨어진다. 그러나 네가 건강한 정도의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살며 비밀과 프로젝트를 간직한다면 그의 두뇌는 너를 계속해서 높은 가치의 보상으로 분류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 소피아는 예전에 섹스 후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단지 남자의 초대를 기다리곤 했다. 거의 항상 남자들은 관심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가 행동을 바꾸고 섹스 후에 단순히 자신의 정상적인 삶, 요가, 친구들, 프로젝트으로 돌아갔을 때 남자들은 훨씬 더 그녀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시작했다.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박사님.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들을 위해 내 삶을 취소하는 것을 멈춘 이후로 그들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해요. 소피아는 근본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남자들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신경학적 측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왜 어떤 남자들은 친밀함 이후 특정 여자를 잊을 수 없을까? 존중, 감탄, 지적 도전이 동반된 성적 경험 중에는 이른바 다중양식의 기억 흔적이 형성되는데 이는 극도로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다. 이 흔적은 단순히 좋은 섹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이 복잡한 감정들과 결합될 때 형성된다. 자율적인 여성에 대한 존중,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감탄, 그리고 가장 깊은 친밀함 이후에도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매혹.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고 다른 여성들은 쉽게 사라진다. 차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어떻게 이런 감정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큰 취약성의 순간에도 감정적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당신의 친밀함에 모든 남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의 개인적인 비밀을 지킴으로써 탐험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남성의 뇌는 소중한 도전을 제공하는 여성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적대적이거나 피곤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혹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남성을 성장하게 하는 여성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섹스 후에도 그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대로의 독립적이고 매혹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여성으로 남는다면 당신은 그가 떨쳐낼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오고 다른 경험을 당신과 비교하며 그 독특한 감각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가치를 복잡함과 혼동하지 말고 자율성을 냉정함과 혼동하지 마세요. 가치 있는 여성은 따뜻하지만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함께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만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잡한 여성은 극적으로, 파괴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정서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흥미롭게 도전적인 것과 독이 되는 복잡함 사이의 경계는 좁지만 분명합니다. 건강한 매력은 풍요롭고 충만한 삶에서 옵니다. 독성 복잡함은 개성으로 가장한 해결되지 않은 내적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임상 경험에서 나는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남성들은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여성에게 지속적인 집착을 발전시킵니다. 감정적 진정성, 개인적 독립성, 그리고 가장 깊은 친밀함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여성들은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 내적 충만함에서 행동합니다. 예시, 45세의 성공적인 매니저 카를라는 남자들을 끌어당겼지만 섹스 후에는 그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존 없는 완전한 존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녀는
친밀함 속에서 완전히 현재에 머물고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자존감이나 미래의 기분을 좌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관심을 오래도록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남자친구들마저 다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녀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으로 위장된 필요를 발산하지 않고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진정한 충만함을 발산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나를 이끕니다. 감정적 가용성과 감정적 필요 사이의 차이.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차이를 느낍니다. 비록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가용하다는 것은 연약하고 다정하며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적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한 확신, 안전 또는 완전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섹스 후 이 차이는 극대화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감정적 가용성에서 비롯된다면 당신은 사랑스럽지만 중심을 잡습니다. 함께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정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에서 비롯된다면 당신은 확신을 구하고 거절을 두려워하며 기쁘게 하기 위해 본질을 바꿀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말합니다. 그녀는 충만함에서 나누는가 아니면 부족함에서 구걸하는가. 그리고 이 인식이 그들이 당신을 고귀한 가치의 여성으로 볼지 아니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경험으로 볼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위장한 필요에서 도망칩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밀함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인 척하는 감정적 의존에서 돌아섭니다. 여성이 자신의 충만함에서 사랑할 때 누군가를 묻거나 정복하거나 확신을 얻으려는 숨은 의도 없이 남성의 정신 속에 완전히 다른 경험이 생깁니다. 이 경험은 그의 기억 속에 특별하고 독특한 것으로 저장됩니다. 다시 찾고 간직할 만한 것으로. 반대로 여성이 섹스를 전략으로 사용하여 헌신, 의무 또는 자기 확신을 강요한다면 육체적 경험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그의 무의식이 거부하는 조작에 뒷맛을 남깁니다. 나는 3번 이혼한 53세의 에스페란사를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모든 남자가 똑같다고 확신하며 나에게 왔습니다. 그녀의 패턴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매번 친밀한 경험 후 그녀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립적에서 집착적으로, 자신감에서 불안으로, 흥미로움에서 예측 가능함으로.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연애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꾼 한마디를 했습니다. 에스페란사, 여자로서의 가치는 당신이 섹스를 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전에 같이 있었다면 그 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섹스는 당신의 충만함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확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후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매번 만남 후 저를 더 찾습니다. 저는 절망이 남자들을 쫓아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나이나 외적 결함이 아니라 에스페란사는 진정한 감정적 자율성의 변혁적 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남자의 기억 속에 그가 원해도 당신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경학적, 감정적 요인의 특정한 결합입니다. 첫째, 그 경험은 긍정적인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여성이 섹스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의 기대를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그가 필요를 기대하고 당신이 충만함을 보이면 드라마를 기대하고
당신이 평온을 발산하면, 변화를 기대하고 당신이 일관성을 제공하면 그의 뇌가 반복해서 처리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이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른바 고품질의 간헐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관성이 없거나 혼란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정도의 신비로움과 예측 불가능함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품질은 예측 가능하지만 모든 반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개인적 성장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들을 더 나은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여성들에게 매달립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나요? 왜 어떤 전 남자친구들은 당신을 결코 완전히 잊지 못하는지.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지 않으면서. 바로 이 역설이 남성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여성들의 가장 잘 지켜진 비밀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지만 압박받지 않고 원하지만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으며 사랑받지만 소유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의 뇌는 그 경험을 정서적 보물의 범주에 넣습니다. 이제 남성의 친밀함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섹스 후에 사랑에 빠집니다. 단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여자는 행위에 투영하는 정서적 연결에 사랑을 느낀다면 남자들은 섹스 이후 여자의 행동을 통해 지각하는 그녀의 품질에 사랑을 느낍니다. 만약 그 후에 정서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본질을 바꾸지 않으며 가치를 지키고 기준이 있으며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경심은 커집니다. 그리고 존경심은 사랑하는 친구여, 지속적인 남성의 사랑을 위한 연료입니다. 반대로 섹스 후에 의존적이 되고 성격을 바꾸거나 그와 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그가 당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의 존경심은 줄어듭니다. 존경심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죄책감, 동정심 혹은 습관만 남습니다. 신경과학의 흥미로운 발견. 남자가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성적 경험을 기억할 때 개인적 성공이나 초월적 경험에서 활성화되는 것과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으로서 고양시킨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느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초월의 감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외적인 완벽함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정서적 온전함으로. 남자가 자신을 존중하는 기준이 있으며 쉽게 자신을 내주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거부하지도 않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특권과 충족감의 감정을 경험하며 이는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나는 이사벨을 기억합니다. 49살 건축가였던 그녀는 남자들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섹스 후에는 흥미를 잃는다고 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세션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사벨은 직업적으로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에서는 취약했습니다. 섹스 후 그녀는 끊임없이 확인을 구했습니다. 좋았어? 라고 묻고 확신을 원하며 그가 기대만큼 감정적이지 않을 때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정함은 강한 성격이 세운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벨, 사무실에서 네가 훌륭한 건축가라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잖아. 너는 그것을 알고 있어. 이 확신을 내 여성성에도 적용해. 섹스 후에 확인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확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직업에서와 같은 자신감을 보여주자 남자들은 매번 만남 이후 그녀를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지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섹스 후 무의식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여자가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확인에 의존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의식적이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으며 단순히 그들의 진화된 두뇌의 작동 방식일 뿐입니다. 남자는 섹스 전에 완전히 당신에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신이 변했다고, 의존적으로 변했다고, 섹스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느낀다면 그의 끌림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러므로 친밀함 이후에도 당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냉정함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관되게 남는 것입니다. 섹스 전에 독립적이었다면 이후에도 그렇게 남으세요. 섹스 전에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결국 모든 여성이 내면화해야 할 진실이 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남자와의 친밀함으로 정의되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와 맺는 관계로 정의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적 안정성에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당신은 더욱 매혹을 발산합니다. 피상적이고 덧없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깊은 매혹을.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가 필요 때문에 행동하는지 아니면 내적 힘 때문에 행동하는지를 감지하며 오직 후자만이 그들의 장기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것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친밀함 이전의 여자 그대로 남으세요. 독립적이고 가치 있으며 흥미로운. 섹스는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충만함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남자들은 많은 만남을 잊어버리지만 진정한 사랑이 의존에서가 아니라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여자는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가 진정성과 정서적 일관성과 결합하여 어떤 여인들이 남자의 마음과 정신 속에 지울 수 없는 존재로 남는 비밀입니다.